캠페인은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을 후원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만 더 많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지 못하는 분들께 광고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광고 1회당 베나TV의 수익은 1원입니다. 영상 하나당 광고 5개를 다 보시면 5원의 수익이 베나TV로 옵니다. 이 금액만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탈북 청소년들에게 14일 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면 굉장히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많은 또 실수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지켜야 할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탈북 청소년들에게 좀 어떤 조언 같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르바이트 직종에는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많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직종 가운데서 편의점 알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편의점 알바를 지성 씨는 해보셨나요? 네, 해봤어요. 어디서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아시는 분이 편의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두세 명이 편의점 운영하는 친구가 한 명 하고 있고, 네. 아시는 분이 또 운영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땜빵으로 가서 이렇게 쭉 뭐 어떤 보름씩 한 달씩 할 때도 있고, 알바생들이 나가면은 네. 그 텀을 메워달라고. 텀을 메워달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야간 알바, 네. 왜냐면 주중은 제가 이 다른 일이 있으니까 네. 야간을 땜빵 떼어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아르바이트? 아니요, 그게 편의점 알바가 생각보다 솔직히 힘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은 일단은 담배가 담배만 해도 이거 외우는 게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고, 그리고 네. 담배, 노트 뽑을 때 되게 긴장했어. 이게 노트 뽑아달라고 하는데 이게 이거 익숙치 않은 거여가지고 생각보다 그거 익히는 게 시간 꽤 많이 걸렸고, 그리고 물품들 손님들이 물어보잖아요. 네네.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네. 그리고 또 새벽 시간 같은 경우에는 취객들이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돈을 안 물건만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돈 안 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세워가지고 하는데 이게 또 네. 취객이잖아요. 이게 어렵고, 그리고 생각보다 편의점 알바가 이렇게 그 환경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시급이 적어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또 거기에 제가 그때도 금방 왔을 때 한 3, 4년 사투리에 늘 쓰다 보니까 뭐 얘기하다 보면은 어디서 왔냐 물어보면 북한에서 왔다면 약간 국가국이 나뉘어요. 어떤 사람 호기심에서 또 계속 뒤에 사람 서 있는데도 계속 물어보고 어떻고 그리고 뭐 이런 얘기 막 해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러냐고 뭐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짧은 시간에 해보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건 1인 기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판매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청소해야지. 청소해야 되죠. 물건 그리고 받아야지. 이제 보안 이제 훔쳐가는 사람이 없나 있나 보안도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또 재무 관리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뭐 돈 계산 이제 잘 해야 되고, 이제 잘 맞춰야 돼요. 이제 빠져나가는 거 그래야 되고, 이제 일단 물건 들어왔다 나갔다. 네, 그리고 또 물건 들어오는 거 또 받아갖고 또 다시 해놓고 또 빈 것은 또 이제 다시 또 채워야 되고, 해야 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잡다하게 할 일이 많아요. 아니, 그래서 근데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지성 씨 말대로 담배 외우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내가 담배 폈으면 나도 다 외웠겠는데 그게 담배를 안 펴가지고. 네, 저도 담배를 안 펴서 그래서 이제 어느 손님 뭐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 저는 담배를 알고 들어서 그냥 뽑아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비켜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이게 긴 막대기에다 이게 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갖고 손님한테 줬어요. 어느 거야? 그러면 손님 가르쳐줬어요. 네. 되게 쉽더라고요, 그냥. 그것도 방법이네.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라면 먹는 친구들이 또 굉장히 많은데, 라면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이게 썩고 테이블에 쏟고 나면 또 청소를 또 해야 되고. 또 청소해야 된단 맞아요. 말이에요. 주로 저는 이제 새벽 편의점 해봤었는데, 새벽 한 2시 때쯤 되면 제가 일했던 곳에서는 이제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1시에서 2시 그 사이에. 근데
와 이제 청소도 해야 되고 손님들 계산도 해줘야 되고 뭐 훔쳐가는 사람들도 이제 더러더 있긴 있어요. 그렇지. 또 자본해지 어린 못하면 친구들이. 또 내가 또 이제 해줘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정말 편의점 알바가 굉장히 눈치가 빨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알바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그리고 알바가 뭔지 지금 궁금했어요. 중국에 있을 때 이제 한국 드라마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면 너 오늘 알바 뭐 그 투잡, 쓰리잡 막 뭐 네네. 이렇게 나가잖아요. 도대체 알바는 뭐랑 일하는 거는 맞는데 그 개념이 뭔지 몰랐어요. 이게 파트타임으로도 가고 막 일을 뭐 하루 이렇게 해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냥 한국에 가면 꼭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서 이제 그러고 왔는데 이제 전 맨 처음에 접한 게 이제 그 호프집 치킨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는 제일 좋은 게 이력서가 없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알바는 그냥 이제 이름 쓰고 뭐 번호 쓰고 통장 뭐 계좌 이거 네네. 쓰고 그리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쓰면 끝인데 이게 다른 데 들어가려면 막 이게 쭉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쉬워가지고 이제 또 그거처럼 이게 아르바이트구나 해가지고 들어가서 일하면서 이렇게 막 제일 신기했던 게 이렇게 포스기 찍는 거 있잖아요. 그 뭐예요? 포스기 이렇게 찍는 계산대. 거 계산하는 계산, 거 계산. 1번 테이블, 네. 2번 테이블 쭉쭉 이렇게 있잖아요. 처음에 그거 외우느라고 한 3일 동안은 그 테이블을 막 들어와서부터 이쪽은 1번, 이쪽 이렇게 돌아간다 뭐 이게 그거를 외우지 못해가지고 막 여기 유진아 이거 1번 테이블 하면은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막 한참 가가지고 번호를 이렇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도 하고 와서 또 포스를 찍는데 그 포스를 찍어야 되는데 또 막 메뉴 막 누르는 것도 막 되게 어려웠고 그리고 맥주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테이블에 4명씩 오면은 네네. 그 4개를 한 손에다 이렇게 들고 한 손에 이렇게 치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쏟은 적도 있고 막 손님들한테 막 가다가 무거워가지고 막 떨고 보면 그 잔이 크잖아요. 맥주 잔이 500짜리잖아요. 500 맞나? 그렇죠. 500cc. 500이죠. 3000cc에서 5,000cc. 500. 잔 500. 제일 작은 잔은 거. 500. 그거 4개씩 들고 가다가 막 팍 쏟아버리거든요. 그럼 죄송합니다 너무 막 해가지고 근데 다행히 사장님이 제가 그때 23살이었으니까 이뻐해가지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 다음부터 팔림이 막 사실 그냥 흔들려 줄여서 좋을 텐데 흔들면 막 거품이 일잖아요. 그럼 손님이 생맥주 안 시켰는데 생맥주가 나왔네. 이게 딱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 따르는 법도 이제 막 큰 네. 통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르다가 네.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그게 재밌어가지고 막 척척 잘하고 막 미영 씨는 한국에 왔을 때 네. 이제 알바라는 개념을 아셨어요? 아르바이트 개념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제 중국에서 머무는 기간이 전 없이 거의 네네. 바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알아야 저건 뭘까 이렇게 궁금한 게 생기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이건가 뭐 이렇게 시작을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근데 제 또래 저도 한 20대 때 왔는데 초반에는 이런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게 시급이 제일 높나 그래서 벼룩시장 네. 신문 가져다가 시급이 높은 것만 이렇게 일단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거기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면접을 보니까 일하러 나오라 그래서 갔는데 거기가 바로 바였어요. 바. 호프집하고는 조금 다르죠. 술집은 술집인데 네네, 그렇죠. 근데 바텐더 이렇게 옷을 입고 안쪽에서 술을 줘야 되는데 바는 양주를 팔잖아요. 근데 양주 이름이 다 너무 어려워. 그렇죠, 어렵죠. 그리고 지금도 전 어려워. 네. 뒤에 양주가 너무 많아. 나는 그때 항상 일 끝나면 집에 안 가고 혼자 1시간 동안 그 양주 이름 다 외우고 그리고 또 바에서는 칵테일을 파는데 다양한 과일이 있어요. 나 북한에 있을 때 먹어본 게 사과, 배, 뭐 귤, 살구, 이 정도야. 네네. 근데 이거 왜 레몬도 있고, 키위부터 해가지고 막 보지 못한 과일이 너무 많으니까 가서 나한테 레몬 갖고 와 이러면 네. 그래서 냉장고로 가. 그다음에 뚜껑 열면은 일단 내가 아는 과일부터 분류해. 이거는 사과야. 배야. 그다음에 일단 이건 것 같아. 갖고 가.
그럼 야 레몬 갖고 오라니까 이러면 아 맞다. 레몬이었지. 이 레몬이었지. 그래서 모른 척 잘못 들은 척하고 다시 가는 거야. 그럼 그거 아니고 또 다른 거 갖고 가고. 그때는 내가 북한 사람에게 밝히지를 않으니까 안 왔어가지고 그런 것도 진짜 어려웠죠.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러면? 거기서 주로 원래는 바텐더가 하는 일이 그쵸. 칵테일도 막 이렇게 그쵸. 만들고 폼나게 폼나게 쫙 이렇게 네. 하고 그다음 술도 쫙 막 이렇게 그쵸. 따라드리고 네. 이래야 되는데 나는 주로 설거지. 설거지를 하시고 근데 주방보조. 주방보조지. 그러니까 설거지를 주로 하는데 내가 설거지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 바는 주로 다 유리잔이야. 항상 깨. 아이고. 그래서 거기 사장님은 그나마 좀 이해를 해주시는데 실장님들이라고 이렇게 젊은 여자분이 계시는데 너무 나를 미워하는 거야. 아니 매일매일 잔을 깨니까 이쁠 리가 없지. 그래서 오래 일 못했어요. 한 6개월 만에 잘린 것 같아요. 우리 네. 6개월은 되게 오래 했네요. 오래 하신 거네요. 근데 저는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을 북한에서 처음 알긴 알았어요. 이게 오. 일본 추리소설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 이제 다르네. 아르바이트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무슨 일을 한다는 것 같은 게 아닌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사전을 들춰봐도 국어 사전에 아르바이트라는 그 단어가 없거든요. 북한 조선말 대사전에. 그래서 이게 아르바이트가 뭘까 계속 궁금해하다가 이제 남한에 와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아르바이트라는 게 이제 시간 파트타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아르바이트구나 해갖고 제일 처음에 제가 했던 일은 계단 청소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파트 계단 청소? 아파트의 5층 이제 한국은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이제 5층 이상에만 이제 엘리베이터를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층짜리 집들은 그냥 계단인데 그 계단을 사람들이 이제 오고 가니까 굉장히 이제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사장님이 올라와서 물을 막 뿌리면 저는 이제 이게 밀대를 가지고 이제 물을 긁어내리는 거예요. 1층까지. 근데 그거를 이제 하루에 한 300개 현관을 해야 돼요. 300개 현관을 해야 되는데 그 점심 때 이렇게 이제 한 9시부터 12시까지 하게 되는데 그때 한 150개를 끝내야 돼요. 계속 올라왔다 내렸다 올라왔다 내렸다 해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사장님 이게 공깃밥 한 그릇 더 먹으면 안 되냐. 이게 사장님이 돈 아낀다고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 고기밥 한 그릇은 공깃밥도요? 이게 계속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나 더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그래 더 먹어 그러고는 꼭 이제 오후에 가서는 야 사실 공깃밥 한 그릇 더 먹으면 안 되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해갖고 눈치가 보여가지고 일급이 얼마예요? 하루 일당 얼마예요? 그러니까 일당에는 월급으로 받았었는데 월급이 90만 원이었어요. 2008년 그때였었는데 2008년이라도 그때는 그렇지. 예, 좀 짜긴 짰었지. 한 달에 며칠을 일하고 90만 원 받는 거야? 주 6일이요.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90. 한 달에 90만 예, 예. 원이요? 너무 맞춰서 적은 건데. 너무 적은 거던데. 거의 한 50시간 정도를 일한 거죠. 주 50시간 일했는데. 근데 뭐 아르바이트생이, 근데 뭐 그땐 처음 오다 보니까 이게 뭐 짠지 많은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80만 원이라 돈이 들어오니까 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 하체 운동만 열심히 한 셈인 거죠. 이제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올라갈 때 뛰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다다다다다 뛰어 올라가서 이제 사장님이 밑에서 물 뿌릴 때 나도 이제 물을 다 긁어 내려야 돼요. 예, 바로바로? 네, 바로바로. 그 굉장히 좀 힘들었던 알바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친구들이 만약에 계단 알바 했다 그러면 굉장히 너 계단 알바 했어? 그렇게 힘든 일을 막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계단 때 청소 좀- 많이 네. 했잖아. 그렇죠. 많이 저는 했죠. 그 생각하고 있어요. 계단 청소하면 학교죠. 학교에서 그렇죠. 이제 근데 돈이 진짜 뿌리고 작아졌다. 막 이렇게. 교수님도 왜냐면 저 식당에서 일했거든요. 넓어 항아리라고. 근데 저는 그때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한 알바가 넓어 항아리에서 일했거든요. 토 일을 일했는데 제가 월 40 받았어요. 월 토 일. 40이요? 그것도 5시부터 아. 10시. 주에 이틀 주에 이틀. 그러니까 왜 뭐 6, 7, 8, 5시간 일하고 그러니까 토일을 일하고 하루에 결국에는 이 토일 일하고 10만 원 받았지. 그러니까 4주 일하면 40대거든. 근데 지금 그렇게 받았다니까 그 사장님 참 단순히 그러네. 그냥 나쁜 사장님이네. 아니 사장님 일을 그렇게 시키고 이용당하셨네. 공깃밥 하나를 아꼈다는 거 그러게. 보니까 그때 왜냐면 내가 그래 40 받아가지고 되게 늘
돈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긴 했는데 되게 그 사장님한테 감사하게 이래가지고 내가 그 집에서 내가 알바를 1년 3개월을 일했고 그 알바를 이어서 동생이 또 1년 넘게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집 사장님하고는 되게 인연이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그 10년 넘었는데 그래가지고 참 감사한 분 중에 한 분이어서 지금도 제 기억으로는 네. 그래서 배고파서 주머니에 이제 떡을 찰떡을 넣고 가갖고 어떡해. 찰떡 먹으면서 내려고 막 그랬잖아. 와. 아니, 너무 배고픈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칼로리 소모가 굉장히 그럼. 많거든요. 내 돈을 내서 찰떡을 먹으면서 근데 사실은 감사하긴 해요. 왜냐면 그 뭐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뭐 처음부터 뭐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첫 아르바이트긴 한데 혹시 유진 씨는 식당 알바 해본 적 있어요? 저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호프집 호프집. 네, 거기가 일했는데 이제 아줌마가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사장님 계시고 그리고 실장님 이렇게 하고 그냥 알바생이 저였거든요. 그래서 4명이 일했어요. 가면 보통 7시에 6시 반에 가요. 6시 반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그 7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가면 이렇게 막 수저 닦고 뭐 하고 그게 막 소독 그거 하는 것도 네. 다 했고 너무 그게 신기했고 그래서 밥을 주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알바 그 식당 알바는 다 같이 이렇게 네. 밥을 먹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창피해서 못 먹었어요. 네, 유진아 밥 창피해요. 먹었어 하면은 예 먹고 왔어요 이렇게 밥도 못 먹고 다니는 줄 알고. 쑥스러워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쑥스러워서 이렇게 말을 아, 못해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은 가면 네. 벌써 먼저 밥부터 네, 밥 제가 밥 있어요 이러고 막 이렇게 뒤져서 먹는데 옛날 처음이니까 이게 경험이라는 게 없으니까 가지고 나 밥 먹었어 하면은 네 먹고 왔습니다 이러고 근데 뭐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아니 북한에서는 왜 어느 남의 집을 가가지고 밥 먹었어 물어봤는데 아니요 이러면 정말 실례잖아. 그렇지. 항상 먹었어요. 그치, 네. 드세요. 네. 북한에 이게 그런 말 그치, 있잖아요. 그치. 밥은 먹고 맞아요. 왔겠지라는 맞아 먹고 왔지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몸에 배워가지고. 그러고 이제 또 이렇게 말투가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일을 하고 뭐 이러니까 막 중국에 대해서도 자주 물어보는데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할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뭐 일할 것만 찾아다니며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일은 정말 착실하게 잘했어요. 진짜 뭐를 하나 하면은 정말 끈기게 잘하거든요. 이게 막 하다 보니까 다들 이뻐해 주시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 근처에서 찾을 때 이제 알바 첫곡 들어가서 내 집 근처 알바, 주변 알바, 그리고 뭐 식당 알바, 시급 높은별로 쭉 나오잖아요. 그럼 보면 이렇게 바도 나오고 뭐 쭉 다 나오니까 보니까 치킨집이 시급 7,000원 이렇게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가서 해야겠다 하고서 그리고 면접을 보고 네 일할 수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일단은 했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괜찮아 할 수 있어요. 근데 싹싹하고 잘하는데 목소리가 낮아요 제가.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또 잘하죠. 지금 하라면은 안 나가요 목소리가. 어서 오세요. 근데 저 조조님한테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서가지고 그냥 갈 때도 안녕히 가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미 나갔는데 뭘 굳이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사장님이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은 원래. 끝나고 딱 얘기를 앉아봐 이렇게 인사할 줄 몰라 시켜요. 그치. 네 잘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또 잘해요. 그래서 오면 또 안 돼 이게 막 그런 것도 있고. 우리도 나도 우리 합창시키지. 딱 손님 오면은 그 홀에 있는 모든 사람은 고객이 들어오는 순간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막 이렇게 시키고 막 해가지고 갈 때는 또 가시라고 또 인사하고 네. 또 오시라고. 근데 제일 얘기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잘 어울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먼저 막 다가가서 오셨어요 막 이렇게 인사도 하고 뭔가 주원이 뭐 사탕이 있으면은 이모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너무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이뻐해주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게 너무 안 돼서 그리고 한 2주 지나서부터는 배고파요. 정말 도저히 못 참겠어요. 나는 먹어야겠어. 내 밥 주세요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밥 먹었어? 아니요 안 먹었어요. 오늘은 어떻게 안 먹었어요? 사실은요 너무 먹고 싶었는데 쑥스러워서 말이 안 나왔어요 부터 시작해서 말이 줄줄줄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재밌게 일한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그 직업을 구하려고
자꾸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인천공항 그게 낮아가지고 그래서 저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경황 뭐 했어요? 면세점에서 화장품 팔았어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식당 알바 고깃집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일하는 이제 식당에서는 고기를 구워줘야 돼요. 직접 알바가 삼겹살이랑 제가 진짜 고기 진짜 기가 막히게 굽거든요. 거의 한 1년 동안 고기를 구워갖고 딱 고기 겉면만 보고 이거 뒤집어야 될 타이밍이다 알아요. 이게 굳이 그 밑을 안 봐도 불 그 이제 화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불의 색이 그것들도 이제 손만 대봐도 이 정도 되면 이제 고기를 놔야 될 타이밍. 이참 우리 회식 한번 해봐야 되나요? 시간 한번 갑시다. 그래서 그 고기를 이렇게 막 굽는데 구워서 많이 주고 그렇게 했는데 되게 저는 좋았던 게 그 고깃집에서 고기를 진짜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진짜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 손님들이 먹다가 남긴 것들을 이제 버리지 않고 되게 아깝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원래 그 사장님이나 뭐 다른 분들은 다 버리라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음식물 쓰레기 나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따로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제가 이제 그 서빙도 해야 되고 이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거 이제 약간 그 삼겹살을 김치찌개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 김치찌개 끓여갖고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되게 막 배 불렀고. 근데 진짜 신기했던 건 뭐가 있냐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느라고 손님들이 굉장히 남기고 가는 고기들이 있어요. 이제 굽지는 않고. 근데 이걸 원래 사장님은 그냥 이제 가져다가 이제 뭐 다시 이제 재활용해서 쓰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그렇게 하기에는 약간 좀 아깝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계셨냐면 그 아들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와서 이제 고기를 굽는데 아들이 고기를 진짜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이제 몇 젓가락 못 드시고 저희는 왔다 갔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그 고기 이제 다른 손님이 있던 거 이게 서비스입니다 갖다 줬더니 그분이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단걸로 계속 오시더라고요. 서비스로 계속 주는 줄 알고 그 서비스 채우느라고 진짜 힘들었었어. 맞아. 단골 손님들도 되게 한 번 왔는데 이게 이 집이 아무리 맛이 없고 이래도 그 서비스가 좋고 막 이렇게 상냥하게 대해주고 이러면은 그게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혹시 일하면서 많으시더라고요. 진상 손님은 없었나요? 있었죠, 진상 손님. 그거 어떻게 네. 대처했나요? 아 저는 진상 손님 한 분이 술을 계속 먹으라고 술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감사합니다 해서 이렇게 약간 받아 마셨는데 소주 뭐 한 잔쯤이야 이게 마셨는데 그분이 단골 손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너 어디서 왔냐? 그 처음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왔다고 했는데 강원도 춘천 나 강원도 진짜 아는데 갖고 다음서 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에서 왔다고. 근데 그다음부터는 막 반가워하시면서 이제 자기 이제 아빠 엄마도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신 이제 실향민이라고 하시면서 올 때마다 이제 팁도 주시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팁을 준 건 아니고 처음에는 진상을 어떻게 부리시냐면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앉아갖고 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걔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말을 시키겠어요. 그렇게 하면 사장 저기 가 있어 하고 또 계속 말을 시키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뭐 집이 어디냐 뭐 신상조사까지 해갖고 무서워갖고 되게 마음이 착하신 분이셨어요. 팁도 주시고 사실은 식당에서 팁 받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고깃집에서. 근데 팁도 막 2만 원씩 주시고 하셨어. 팁이라고 하니까 나도 1년 넘게 알바하면서 팁으로 받아본 게 유일하게 남희석 씨. 우리 목동 그 가게가 목동 쪽에 네네. SBS 바로 밑에 있는데 남희석 씨가 그때 그 자기 친구들이랑 와서 막 식사하고 가셨는데 근데 그 식당 아줌마도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저 남희석 씨 사인 좀 받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나 근데 남희석 씨가 무슨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금방 올 때 가지고 사인 대신 받아줬지. 네. 받아줬더니 이렇게 남희석 씨가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팬인데 그냥 가면 예의가 아니지 않냐 막 주변에 막 그러니까 이렇게 남희석 씨 또 지갑도 꺼내셔가지고 또 이렇게 팁을 더 주고 가시더라고요. 또 이게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찾아봤어요. 남희석 씨가 얼마예요? 막. 얼마 받았어요? 그래도 5만 원 받았네. 5만 원? 많이 받았네요. 그때 주변에서 막 이렇게 그 주변에 와이프도 있고 친구들도 막 네네. 있었을 때 보는 눈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근데 그때 그 어쨌든 사인이 네. 그 사인을 받아서 아줌마들 줬더니 그다음부터 아줌마들 그 식당 주방 아줌마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 이 어려운 걸 받아도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킨 대로 그냥 가서 받아서 그럼요. 사인 받기 얼마나 힘든데 맞아요. 얼굴에 철판 깔고 가야 되는 건데. 아니 미영 씨는 뭐
팁이나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으세요? 원래 바는 팁을 대부분 다 주고 가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 지금 정말 한국 와가지고 몇 개월 만에 시작한 알바다 보니까 완전 옛날이죠. 근데 그때 당시로 시급이 한 6,000원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시급도 높은 데다가 항상 다 대부분 두고 가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 알바비 말고도 팁으로 받는 금액도 거의 정말 많이 될 정도로 많이 받았고, 근데 나는 설거지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많이 받는데 나는 거의 좀 그 사람들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사장님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장님이 항상 늦게 가면 늦게 간다고 교통비 주시고, 뭐 추석 때는 추석이라고 또 돈 더 주시고, 그래서 월급 외에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유진 씨는 뭐 저는 있어요? 팁이라는 개념을 아예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외에 준다는 그거를 아예 몰랐으니까 이제 막 일하다 보면은 손님들이 아유 어리네 몇 살이야 막 이렇게 하면 23살이에요 막 이러면은 아유 그래 힘들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러고 가면은 와봐 뭐 10,000원짜리 이렇게 주면은 뭐지 막 이렇게 받아야 되나 이렇게 돌아서 사장님 보거든요. 사장님이라고 보거든요. 야, 너 몰래 주는 건데 그걸 왜 사장님한테 얘기하냐고 그냥 챙기라고 팁으로 주는 건데 팁이 뭔지 집에 가서 계속 찾아봤어요. 팁이라는 게 팁이 뭘까? 원인가? 네. 그리고 막 진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진상 네. 손님 막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저기 아가씨 막 이러면 네 하고 뭐 해주면은 굳이 또 쏟아요. 이거 치워줘요 이러면은 굳이 네 하고 가서 이렇게 쓸어주고 막 다시 가면은 또 뭔가를 흘리고 있고 그럼 또 굳이 그거를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일부러 계속 흘리고 와서 일부러 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데 제가 음. 한 번, 3번, 4번 한다부터는 다 안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안 가니까 일부러 또 막 이거 막 여기는 서비스 잘하시네. 서비스 왜 이러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와가지고 맥주 한잔 할래? 막 이러면서 제가 죄송해요 저 맥주 마실 정도면 사장님 부르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 뭐 손님이 부르면 오라면 와야지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안 갈래 울면서 집에 와가지고 밤새 내가 저길 나가야 돼 말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이제 그런 악의적인 이제 의도적인 이제 진상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이제 순수한 진상 손님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순수한 진상이 있어?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진상 손님들이에요. 막 뛰어다니면 고깃집이다 보니까 이제 될 수 있거든요. 진짜 위험해요. 근데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진짜 조마조마해요. 이제 숯불 이게 들고 이제 숯불 날라다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한번 아이 뭐 될 뻔해갖고 진짜 뭐 난리 나고 그래갖고 저도 서빙하면서 애들 막 이제 뛰어다니고 그러면 이놈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들이 왜 우리 아들 기죽이냐고 사장님한테 뭐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이놈 퍼져올게 야 가스를 야 벌칙들이 안 가니? 혹시 뭐 아이들 때문에 뭐 있었던 일 있어요? 저는 아이들 때문에 뭐 우는 친구 어린애들 때문에 좀 힘들었던 적이 있지만 좀 더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여성분 3분 젊은 분 세 분에 4분을 왔는데 보쌈을 시킨 거야. 보쌈인 게 저기 아마 김치보쌈 어쨌든 보쌈을 시켰는데 다 먹고 나서 손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당 이런 위생 이러냐고 막 하는데 이거 내 주방 아줌마 딱 보내줬어요. 아줌마가 딱 하는 얘기가 김치찌개에서 이렇게 손톱이 삶아진 손톱이면은 김치물이 배였겠는데 안 묻었다. 이건 악의적인 거다. 근데 사장은 근데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아요. 근데 아줌마도 예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겠어. 이거 김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그냥 가라고. 그래가지고 계산을 안 해가고.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술까지 다 해가지고 5만 원, 7만 원 정도 먹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그냥 돈 안 내고 그냥 간 보냈어요. 거예요? 와 근데 되게 외모는 누구마다 우리가 말하는 이쁜 친구들이에요. 이쁘장한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악의적인 행동을 하고 보면서 약간은 좀 당황스럽더라고. 와 이게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게 기억에 남아요. 저희 고깃집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그 된장찌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된장찌개 긴 머리카락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돈 안 내겠다고. 근데 사실은 저희 주방장님이 대머리거든요. 사장님도 스포츠 머리고 저도 그때 약간 짧게 깎고 다니는 머리. 긴 머리 나올 수 없는 환경이네. 긴 머리 이제 긴 머리를 갖고 있는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악의적인 거지. 근데 결국은 그냥 돈 안 내고 갔어요. 사장님이 너무 시끄러우면 또 다른 손님들 그쵸. 때문에 그렇죠. 방해될까 봐. 그때도 같아. 우리도 네. 신고하겠다고 이거 그러니까 미정책 신고하겠다고 이건 난리 지상 손님 나가지고. 중에 한 명이다 싶어갖고 그냥 보내고 그러는 거죠. 아 그러면 혹시 뭐 포장마차에서 일해 보신 적은 저 없으신가요? 보자마자 이랬어. 어땠어요? 진짜 아르바이트 많이 하셨네요. 아니, 이게 그게 뭐라고 합니까? 경험을 좀 많이 네.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내가 뭘 좋아할지를 고민하고 네네. 싶어가지고 했는데 신림 쪽에 포장마차를 일단 동생이 먼저 한 거였어요. 그래서 동생이 일해서 가지 못하면서 나보고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나한테 얘기하더라. 밤에 새벽 때쯤이면 위험한 형님들이 오긴 하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뭔지 몰랐어요. 시급은 셌어요. 그게 시간당 10,000원이었어요. 시간당 그때 당시 그 2006년 이때 시간당 10,000원이 센 거거든요. 근데 완전 보셨네요. 아니 그 얘기 들어봐요. 근데 그래가지고 첫날 딱 갔어요. 가 인사하니까 그 동생이 하던 일이다 보니까 사장님도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꽤 오래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12시 지나고 1시 되니까 머리를 민 형님들이 오더라고. 그 형님들 그 형님들인지 몰랐어. 이게 문신이 있고 근데 뭐 깍두기 형님들. 그렇죠. 네, 조폭 형님들이 네. 오신 거예요. 근데 신림 쪽에 낮과 밤이 다른 거예요. 네. 낮에는 막 평온하지 않은데 네. 밤 되니까 이 조폭 형님들이 꽤 있더라고. 외국인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 클럽도 있고 하잖아. 근데 그건 아니고 진짜 그 형님들이 오는데 이 형님들 술 마시면은 되게 거칠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문제는 우리 거기 구역이 있더라고. 근데 이 반대편 구역에 네. 형님들 오니까 이게 살벌해지는 거야. 지금 여기서도 야 오라고 하고 나는 알바생 혼자야 이쪽에 네. 올라가고 저쪽 오라고 하니까 이게 되게 중간에 끼어가지고 살벌한 거야. 몸을 이게. 쪼개고 그렇지. 싶죠 이게. 나는 그때 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생명이면 10,000원 주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렇지. 그때 느꼈어. 오래 싸움에 세월이 터진다고 그냥. 뭐 오라도 왜 안 하면 이쪽 갔다가 내하고 또 와 진짜 이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틀 했고 3일째 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뭐 하다가 좀 친해졌어요. 그래 네.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챙겨주는 형아들 조파 형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님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너 고향이 어디냐 했더니 저기 저 북한이라 했더니 우리 조직에 들어올 생각 없는데.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이거 내가 여기 더 다니다가는 내가 저 조직에 몸담을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만뒀어요. 잘 그만두셨네요, 진짜. 무서웠어요. 그게 그때 약간 신림 쪽이 낮과 밤이 진짜 근데 네네. 문제는 날이 개이잖아요. 밝기 시작하잖아요. 언제 그러냐 없어져. 그 쓰레기도 산더미 같은 것도 쫙 다 청소되면서 밤새 술 먹던 사람들이 싹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 출근하는 사람들 바뀌는 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앞사람과 낯사람과 완전 다르네. 국가 국이어가지고 밤에 진짜 살벌해 그 동네가. 근데 낮에는 너무 달라가지고 되게 아직도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잘못해갔는데 조직이 몸담을 뻔했어요. 그럼 혹시 카페에서 일해보신 분이 있으세요? 카페는 진짜 왜 막 드라마 같은 거 북한 분들 많이 보잖아요. 한국 드라마. 그러면 되게 예뻐 보이잖아요. 카페 복장 맞아요. 이렇게 야리야리하고. 입고 이렇게 커피 내리고 일한다기보다는 약간 좀 뭔가 노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특히나 와가지고 네 정말 못 해봤어요. 카페에서라기보단 저는 이제 저 처음에는 이제 치킨집을 하고 그러고 제가 이사를 갔어요. 일단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그만두고 근데 거기서 저도 이제 막 시급 높은 거를 찾다 보니까 저는 생산직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핸드폰을 만드는데 막 부속품 만들고 막 뭐 도금 막 이런 거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찾아갔는데 이제 거기는 그 다 무조건 다 받더라고요.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막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니까 다 그런 데를 들어가고 이제 막 연장 근무 같은 거 뭐 기본 한 10시, 11시까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보통 한 뭐 250, 막 많게는 아르바이트로요? 네, 많게는 250 300 막 많이 이렇게 벌구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긴 쭉 하고 막 연장 근무까지 같이 하고 막 이러니까 7시 반부터 일했었나 아마? 카페는 근데 돈을 많이 안 주나 봐요. 그죠? 지금 그쵸. 작년에 카페,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 땄고 망고 식스라 어,
그래봐도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근데 바리스타 자격증 있어요. 그래요. 아, 정말 그렇게 안 보이세요? 네, 네, 전혀 안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작년인가 올해인가 헷갈리죠 이제는. 네. 헷갈리네요. 네. 아마 작년일 거예요. 나이 망고 6에서 제가 한 3개월, 4개월 일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말 타임에 뭐 어떻게 그 망고 6 그 사장님이 또 네.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경험하느라고 토일마다 굉장히 기회를 많이 주시는 사장님을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네, 근데 그러게요. 그 뭐지 카페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은 꼭 그런 게 있어. 용모 단정 뭐 이런 용모 거 단정. 써 있는 데가 있어. 그 서비스 마인드 저희가 막 제가 이런 했던 게 거. 압구정 쪽이었어요. 정말 압구정 쪽은 좀 압구정 더 쪽인데. 많이 이렇게 근데 외모를 그 많이 안 네. 보시더라고요. 그 얼마 근데 문제는 만드시죠? 아니 거기에다가 일하는 네. 그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친구들은 이쁜 친구들 많이 봐요. 네.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망고식스 같은 경우는 주스 이런 거 많이 내려요. 이런 거길래 그런 거 하는 친구들은 뭐 주방 보조로? 주방 보조 및 그냥 이렇게 그 마감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렇게 카운터 계산하는 그 친구 몇 명은 그 망고식스도 그 일부러 그 친구들 보려고 남자들 많이 오긴 하더라고. 그때 우리 망고식스에서도 연예인 지망생이 카운터 봤는데 그 친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카운터 봤어요. 그러니까 그 그 친구를 보려고 어. 점심과 저녁 시간에는 남자들이 줄 서더라고. 직장인들이 와서 맞아, 한 잔이라도 맞아. 먹고 눈 인사라도 하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남자들 거기 안 서지. 정말 카운터에 아니 그런 거 보면 이해가 돼요. 그렇게 막 예쁜 여자 그냥 한번 보려고 와서 돈 쓰고 가는 거잖아요. 그냥 왜 어. 보고 가는 그건 거예요. 어. 진짜 제가 운동 많이 하잖아요. 음. 헬스장도 가보고 뭐 여가 하는데 가보고 다 가봤는데 카운터에 예쁜 여자분이 있으면 회원수가 급증하더라고요. 정말 그렇다. 제가 등록할 때는 그냥 남자분이 사장님이 이제 회원들 받았는데 사장님이 너무 사람이 많다고 아르바이트를 한 명 고용했어요. 근데 되게 예쁘고 몸매가 날씬하신 이제 거의 모델 같은 분을 이제 카운터에 고용하셨는데 다음 날부터 남자 손님들이 막 급증하기 시작하더니 정말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인물 이상주의네요. 근데 정말 그런 게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도 저는 그 홍대에 원래 친구들끼리 자주 가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가 이렇게 웨이터, 그러니까 네. 그 웨이터 분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맨날 잘생긴 오빠들이 있는데 가자. 술 한 잔 마시고 그 오빠 얼굴 한번 보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갔어. 아르바이트생이 바뀌었더라고. 알바생 때문에. 그래서 안 갔어. 근데 그런 게 좀 있나 봐. 네, 그렇죠. 네. 그렇네. 근데 혹시 뭐 이런 거 에티켓 같은 게 없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청소년들한테 해줘야 될 얘기들 같은 경우 뭐 우리가 이렇게 좋았다, 이랬다, 힘들었다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 청소년들한테 해기 줄 얘기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뭐 성실성? 성실성이요? 그냥 끝까지 이게 거의 적어도 한 석 달 정도는 넘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자주 옮기잖아요. 이건 나랑 안 맞아. 이건 나랑 천직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세상에 천직인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토프집에서 일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돈 그 비싼 거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일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비싼 거를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지속적인 게 못 되고 내가 뭔가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경력이 안 된다. 그쵸. 경력도 안 되고 어디 가서 그거를 이제 봐주지도 않고 내가 다른 데를 찾아가고 하면은 지금은 뭐 1년이라고 해도 솔직히 봐주지 않아요. 경력 같은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기보다는 좀 멀리,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만큼의 선까지는 하고 이제 다른 거를 넘어가도. 그러니까 저는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생산지 일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끊겼는데 네, 거기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5일 이상 일을 해야 돈을 줘요, 시급을. 5일 이하 일하면은 그냥 시급을 안 줘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그렇게 계약을 쓰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다 못 버티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만두게 된 이유는 저는 도금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한 거 그냥 뭐 무작위로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배치를 해줘요. 막 연구하는 뭐라고 하지, 실험하는 막 거기도 있고 그냥 이렇게 검수하는 것도 있고 막 뭐 도금 그거 프린트 찍는 것도 있고 막 이런데 전 프린트 찍는 데 들어갔는데 그게 다 도금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며칠,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계속 가려고 뭐 알러지가 생기는 아이고,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때 나랑 잘 맞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 할 본인이 목적을 분명히 좀 이렇게 내가 지금 단기적으로 딱 요 일을 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네, 목적으로 네. 하게 되면은 정말 시급이 어떻게든 센 거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그런 참고 일을 해야 하는 되고 건데. 아니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어느 정도 지금 용돈벌이 하면서 경험을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겠다 그러면 조금 더 새로운 거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그런 거 좀 찾아봐가지고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그런 것 될 것 같아요. 같아요. 자기 꿈이랑 일치되는 아르바이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그 대학교 들어갈 때 기자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갖고 신문사랑 이제 방송국 가서 진짜 맨 밑에서부터 이제 커피 타는 일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하다 보니까 그쪽 일들 다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희망하는 직종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어떤 생각 드냐면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많은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네. 여기 친구들은 여기서 자란 친구들 많은 걸 보고 경험하고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선택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많이 못 해봤길래 저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다양한 걸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가정 이게 중요한 거는 시작과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 들 때가 많고 저도 고깃집에서 원래 고깃집하고 저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근데 1년 3개월 넘게 일했던 이유는 일단 사람에 대한 그 관계를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벌써 그 사장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알바를 6개월짜리는 봤는데 1년 넘게 하는 건 너가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시는 건 그러더라고. 그분의 아버님도 실향민인데 역시 그분이 한다는 얘기가 북한 사람들 확실히 성실해라고 나한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추천을 한 게 내 동생을 추천을 한 거지. 내 동생도 1년 넘게 했어요 알바를. 그러다 보니까 그 사장님의 생각에는 결국에는 북한 친구들은 좀 성실하고 근면하다는 인식을 두고 한 거 저는 각인시켰다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하다면 그 가정 속에서 인내를 많이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솔직히 화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없었겠어요. 왜냐면 토요일을 쉬지 않고 저녁 타임에 남들은 그 솔직히 청년들 젊은 친구들 같은 저녁 시간이 그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버리고 알바를 한다는 거는 분명 그거는 대가를 치른 건데 근데 그만큼 대가를 친 것만큼 배우는 것도 더 많은 것들이었어. 많은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저도 지금 여기서 한 게 뭐가 있냐면 편의점 뭐 아까 커피숍 뭐 자동차 정비 다양한 일을 했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에 많이 집착을 했거든요. 지금 내가 다 얘기했던 것들은 기술 쪽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거는 기술이 있는 조건에서 내가 또 하고 싶은 걸 하는 거가 또 영향이 상당한 그 쉽게 말해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줘요.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은 학교 지금 대학 지금 원에서 내처럼 기술을 갖고 있는 연구원들이 없어요. 왜냐면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쭉 온 친구들이 공부 외에는 딴 건 몰라요.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또 불안한 측면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진짜 공부하다 안 되면은 일하러 갈 거죠? 그렇지 현장에 너는 갈 수 네. 있다. 왜냐면 그거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솔직히 공부하는 것도 좀 여유가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실 필요는 다양한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작과 끝을 잘해야 된다. 시작도 잘했으면 끝 마무리도 진짜 잘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예절이 상당히 중요하다. 인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먼저 다가가는 게 생각보다 북한에서 왔다 안 왔다는 처음에 인사할 땐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은 지내는 과정에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제일 중요한 인사를 잘하고 그다음에 먼저 다가가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 사회성이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 들었어요. 현희 씨가 아까 미안해요. 현희 씨가 나이 많으신 그 거의 엄마뻘 되는 분들 보고도 누나라고 한다면서요. 솔직히 저는 누나라는 얘기까지는 안 나와. 그렇지만 그것 또한 또 배려이면서 또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 배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안 해요? 네, 저는 30살 이상은 누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살 이상은 누나 다 누나요? 30살 이상부터 몇 살까지요? 60, 70. 30살 네. 이하까지는 누나라고요? 아, 예. 30살 30살 이하까지는. 이하까지는 아니 나보다 30살 연상까지는 근데 어디에 그다음 네? 70, 80 되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34살이니까 이제 한 60대 중반까지는 이제 다 누나라고 누나. 다 누나라고. 누나죠. 야. 네.
왜냐면요 저희 어머님이 30대 중반에 저를 낳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누나라고. 30대 중반에 어머니가 그 장년 씨를 낳았으면 어머니 뻘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엄마 뻘이라 생각해요. 저 엄마보다 나이가 비슷하면 엄마 뻘인데 저희 엄마보다 나이가 아래면 그냥 누나 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뭐 이제 운동하다 보면 굉장히 아저씨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들도 형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운동을 갔을 때나 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때랑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랑 그리고 이제 오빠라고 불러주는 거랑 아니 형이나 누나랑 불러주는 거랑 회원님이라 불러주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호칭을 진짜 나랑 가까운 개인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것처럼 불러주게 되면 근데 친밀감을 느껴서 좋은 관계를 쌓을 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나도 이제 함부로 못하게 돼요. 왜냐면 누나라고 부르는 분한테 예의 없게 대할 수는 없거든요. 교수님 보고 뭐라 해요? 교수님 보고요. 처음에 교수님이라고 부르다가 약간 좀 사석되면 형이라도 불러도 되냐고 뭐 이렇게 하던가 뭐 혼나지는 않았어요?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좀 위험해요? 아니 되게 장현 씨 좀 얘기 듣고 위험해요. 그냥 무조건 다 따라하면 안 돼. 아니, 정말 근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상당히 맞아요. 좋아요. 진짜 좋아하셨어요. 네. 네, 교수님은 진짜 좋아하셨어요. 한두 번은 아니, 괜찮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좋아하실 진짜 것 같은데 30년 동안 애들을 가르쳤지만 너처럼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겠다네.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지금도 형님이라 부르고. 네, 한두 번은 괜찮아요. 네. 아 그래요. 좋다니까. 네. 유지진은 뭐 이제 우리 탈북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없나요? 네, 저도 그래요. 이제 그냥 뭐 내가 정말 좋아하고 이렇게 좀 오래 갈 수 있는 직업을 잡기 전까지는 다양한 걸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일을 하는 과정에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냐가 또 너무 중요하고 그 속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인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무엇보다 이렇게 뭔가 한 발 앞서가는 거랑 한 발자국 뒤로 가는 거랑 참는 건 좀 틀리거든요. 그 속에서 인내도 지켜가면서 이렇게 뭐 일하면 솔직히 북한에서 왔어요. 뭐 남한이 이런 차이를 없이 그냥 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영 씨는 일단 그 뭐 새로운 일이라는 건 북한 친구들, 남한 친구들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처음 접해보는 거기 때문에 다 서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이 일단 재밌고 내가 익숙해져야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일을 시작할 때 뭘 제일 빨리 익히고 빨리 뭔가 뭐부터 배워야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부터 좀 딱 익혀놓으면 그래도 너무 이렇게 허둥지둥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편의점 알바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담배 이름 외우기다. 뭐 물건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놔야겠다. 이런 것부터 좀 파악을 해놓으면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일을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한국 사회는 신뢰 관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때 뭐 함께 일하는 사람들하고도 그렇고 또 사장님하고도 약속을 좀 잘 지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약속도 그렇고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파서 뭐 못 나간다 이러면 꼭 연락을 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약속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베나TV는 한국 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또 그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좀 부탁처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북한 친구들 처음에 한국에 오고 되면은 모르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실수들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좀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또 금방 자리 잡고 정말 성실하게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조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잘 지켜봐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직종들을 이제 다양하게 해봐라. 그리고 이제 많은 경험을 쌓아라. 라는 이야기 있었고, 이제 미영 씨처럼 이제 조금만 믿고 기다려 달라. 이제 처음 온 분들이, 사람들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저희 탈북 청소년들이 이제 남한에 온다는 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새로운 사람들은 탈북 청소년들이나 탈북민들을 처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탈북 청소년 분들을 처음 만나면서 이 사람이 탈북자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고 이제 일반화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이제 정말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 뒤에 오는 후배 탈북자분들이 조금 더 정착하는데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회차 때 또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난 그때 너무 놀랐어. 지하철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안 오시더라고. 베나TV 시청자라서. 정말? 되게 뿌듯했겠다. 되게 뿌듯한 거야. 이 박사님은 네. 어디 이렇게 가시잖아? 그럼 댓글에 또 지금 이 박사님 어디 있다고? 신촌역에서 지금 계십니다. 그 스타벅스 유리창 있는 데서 이렇게 노트북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밖에서 똑똑하더니 보고 있다고, 나 보고 있다고, 국제정치 보고 있다고. 진짜 무섭겠다. 뭐, 뜬금없이. 내가 뭐잖아.